안녕하세요. 문인만 교수 TV 기능의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너와 요가,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인생이 바뀌는 호흡 과학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저도 이게 호흡의 이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이 어디 있냐면 저 이거 한 두 번 넘게 봤거든요. 진짜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거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거 되게 예전에 읽었는데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정리한 이 스터디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결론은 인생이 바뀌려면 호흡으로 분당 호흡수를 줄여라입니다. 분당 호흡수를 줄여라. 호흡수라고 하는 거는 호흡수 1회 호흡량, 1회 호흡수 들숨, 날숨. 이게 이제 1회 호흡수입니다. 흔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뱉었어. 그러면 1회 호흡수는 6초가 소요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60초니까 한 10번 호흡을 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게 이제 호흡수고요. 이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이 정상인 성인이 대상으로 12회에서 20회 정도 호흡을 한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줄이라는 얘기야. 건강을 위해서는 이 호흡을 줄여라. 아무튼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운동선수나 명상가들, 요가 뭐 이런 사람들은 8에서 12회 그리고 이 정도까지 이제 1분에 이 줄인답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신생아들은 호흡수가 굉장히 많고 영아들도 많고 이제 점점 줄여지는 과정인데, 근데 현대인들은 사실 12에서 20회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SNS, 도파민, 이렇게 흥분되는 상태가 항상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인생이 망가지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호흡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공명호흡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이 공명이란 특정 진동수가 다른 시스템의 진동과 일치할 때 진폭이 극대화되는 현상을 이 공명이란 단어를 하고요. 공명에서도 이 호흡수가 1분에 6회 정도가 됐을 때 심박 변이도와 교감 부교감계의 파형 주기와 마저 떨어지며,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분당 6회 호흡, 그죠? 이게 이제 되려면 5초 들숨, 5초 날숨, 이거를 곱하기 어떻게 6회, 요 정도로 이제 호흡을 하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게 결론이야.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이 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건강에 좋아진답니다. 이 공명호흡이라는 게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그래서 호흡수를 줄이면 에너지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흔히 말하는 보호 효과. 보호 효과란 뭐냐면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우리 몸 안에 이 pH, 이 산성이냐 알칼리냐 하는 이 pH 농도가 떨어집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그러면 나쁜 거 아니야? 이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pH가 이 산성이 된다는 거니까 떨어진다는 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이게 7.2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게 되면, 흔히 말해서 우리의 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이 헤모글로빈 있죠? 혈색소에 있는 산소가 떨어집니다. 쉽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그럼 산소가 떨어지면 이 헤모글로빈의 산소가 떨어지면 이 산소가 이제 조직과 기관에 이 훨씬 더 많은 공급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이게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 우리 몸에 이 산소가 조직과 기관에 산소 공급이 더 증가된다는 거야. 산소가 공급이 돼야 우리 조직과 기관에 뭐가 돼?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라 그러죠. 이게 뭐 운동 생리학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소 전달계에 대한 이 표가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마지막에 이 산소가 이렇게 딱 들어가야 이 에너지가 ADP에서 ATP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그냥 여기서 하면 또 재미없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TP는 이제
우리 오락실의 동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동전 같은 존재입니다. 동전이 있어야 오락을 하듯이 ATP가 있어야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이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 조직 공급에. 근데 산소가 잘 공급되려면 반대로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어라는 학자가 이것 때문에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을 겁니다. 아마 1900 몇 년도야, 4년도가 아무튼. 그래서 이 얘기가 산소 해리 곡선이 이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리게 호흡할 수 있을 때 이 산소, 이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 헤모글로빈의 산소 이 분해, 이게 흔히 말하는 해리가 증가되고 조직 산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산화적 인산화 조건, 아까 이런 산화적 인산화 조건에 이런 부분이 균형을 맞을 수 있고 ATP 생산이 효율적이 변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호흡수가 적으니 당연히 이런 호흡근들이 많이 사용될 때보다 적게 사용되니까 에너지 절약 효과도 있고, 그리고 부교감 신경계도 우세해져서 혈류 분포 안정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호흡수를 줄이면 에너지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호흡수를 줄이면 굉장히 불필요한 에너지들도 소비 안 하고 에너지 효율도 더 극대화되니, 우리가 이거를 365일 이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자꾸 이렇게 우리 몸에서 효율적으로 증가된다는 얘기는 우리 파워가 늘어난다는 거야. 파워. 오케이? 그래서 이 호흡수를 줄이면 우리 파워가 늘어날 수 있으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막 이런 거 있죠. 막 귀멸의 칼날 같은 거 보면 막 호흡하는 거 나오지 않나요? 막 호흡을 해야 된다. 막. 근데 이게 구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란 얘기야. 이 귀멸의 칼날. 호흡하는 장면 없나? 막 이렇게 얘가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막 호흡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구라가 아니니 호흡수를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에너지를 더 증가시키면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이 멋진 사람이 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게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을 막 참는 훈련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프리다이버 같은 애들. 근데 프리다이버 애들은 이런 점진적 훈련을 통해서 이 참는 시간을 늘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산화탄소 분압이 이게 이빨이 많아져도 그거에 적응하는 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다. 막 뭐 동맥혈 이 분압이 정상이 35에서 45mm인데 너무 높아져가지고 막 고탄산 혈증이 걸려서 경미한 두통, 집중력 저하가 떨어진다던가 막 뭐 그다음 70에서 90 막 의식 저하, 반응 저하, 두통 심화, 뭐 혼수 상태까지 올 수 있지만 이렇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 사람들은 점진적 훈련을 통해서.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정상이 되면 이 CO2 수준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뇌 혈류도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가바 작용도 균형을 합니다. 이 가바 작용.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바가 뭔가 이렇게 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 신경 흥분을 억제하는 놈입니다. 뉴런이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바는 뇌파를 느리게 만들어 수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약물, 졸피뎀이나 디아제팜 같은 이런 수면제죠. 이런 것들은 가바 수용체를 강화시켜 불면이나 불안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데, 이 부분을 이 느린 호흡, 흔히 말하는 공명호흡 같은 것들을 하면 이 가바가 어떻게 된다? 이 균형을 이루고 가바 작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CO2 수준이 너무 높으면 얘가 억제되니까 막 이제 더 막 불안해지고 막 작살나는 거야. 막 혼수 상태도 일어나고. 근데 이런 부분을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공명호흡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굳이 아까 그래서 막 이런 얘기하죠. 수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깊은 호흡을 해라, 계속 연습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회원님들한테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과학적인 부분 때문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 하는 방법은 누워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는데요. 그냥 처음에는 초보자는 4초 들이마시고 4초 내뱉는 거야. 그냥 점점 5초에서 6초로 늘려가는 겁니다. 결론은 이 공명호흡은 어렵지 않죠? 근데 웬만하면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뱉어야 되는데 막 비염이 있거나 이러면 우선은 코로 들여 마시는 걸 우선 점진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 입으로 내뱉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 나중에 되면 코로 들여 마시고 코로 내뱉는 거로 하는 것들을 권합니다. 코로 하면 유리한 점은 우선 뭐 산화질소 생성, 그죠?
이게 이제 뭐 이거 산화질소 생성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산화질소가 많아질수록 그 비아그라 같은 거 있죠? 비아그라 같은 게 요거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약이거든요. 이 발기부전인 사람들 산화질소 넣어주면 이제 발기된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코로 잘 호흡을 하면 이 산화질소가 잘 생성돼서 발기도 잘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말해서 다 유리하죠. 이 코로 잘 유리하면. 그리고 뭐 아까 말한 이런 먼지 세균을 여과하는 데도 효과 있고, 그리고 느리고 깊은 호흡을 유도해 자율신경 이완에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입보다는 코의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흡이 느려지는데 효과를 주더라. 그래서 이런 이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 이 논문을 쫙 살펴보면 폐 관련돼서 이렇게 약간 이제 잠깐만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전반가지, 후반가지. 근데 후반가지의 대부분은 미주신경이 담당을 합니다. 근데 미주신경 중에 후하엽, 후하엽으로 가는 놈들이 많더라. 후하엽, 폐 후하엽. 이게 호흡의 기술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뭐 후하엽, 뭐 그러니까 아래쪽이죠. 아래쪽. 말 그대로 깊은 호흡을 해야 을 해서 폐의 아랫부분까지 공기를 채울 때 흔히 말해서 미주신경이 관할하는 폐의 이게 후가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호흡을 해서. 이 말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깊은 호흡을 하면 이 부교감 신경 아까 요런 놈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해부학적인 이 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해서 폐의 아랫부분까지 공기를 채우는 연습을 했을 때 흔히 말해서 부교감 신경을 띵 건드릴 수 있고, 이 땡 건드리는 놈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제 숙면을 취할 수도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폐에 절제술을 했거나 뭐 미주신경 수술을 했거나 그러면 저희 고객들 중에 막 새벽 1시에 깨가지고 막 이제 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 평균 수면 시간이.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부작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랑 또 연관했을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뒀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연습할 때 초를 이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저는 이 페이스트 브레싱이라는 앱을 쓰면 여기 이제 이런 이 뭐야 이 들숨 시간이랑 홀드 시간, 그다음 날숨 시간, 홀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5초 5초니까 홀드 0, 여기 5, 여기 5, 여기 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뭐야 공명호흡을 연습하면 아까 말한 이 과학적인 이유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호흡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부테이코 호흡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명호흡 말고 뭐 추모 호흡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콧구멍 하나 막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하나의 이점이 있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거 호흡수를 적게 하는 것이 와방이다. 오케이? 이 부분은 많은 서적에서도 나옵니다. 뭐 헬렌 니어링, 스컷 니어링, 뭐 조화로운 삶이라는 약간 재미없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여기서도 이분들이 100세까지 사셨거든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하게입니다. 건강하게 참고로.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헨가 요가라고 아헨가라는 이 요가 이 지도자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90 몇 세까지 살았는데 4세인가? 아무튼 뭐 근데 엄청 몸이 어렸을 때부터 약했던 분이야. 미친 듯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아까 계속 연습을 했답니다. 근데 뭐 이게 어떤 뭐 몇 명 사람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오래 살았다, 좋았다 이게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에
아까 앞서서 이런 과학적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달리기 하는 것도 좋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호흡 운동 있죠. 호흡 운동. 호흡 운동 하는 것들이 하루에 저는 아침 10분, 저녁 10분 정도 해서 늘리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생산에 아주 효율적이고,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아까 말한 ATP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역할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계속 노화의 연장선이고 힘이 없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만약에 과호흡이라고 하죠. 과호흡. 막 입으로 계속 이런 짓거리 계속 하다 보면 경련이 일어납니다. 몸에. 왜? 산 염기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근경련, 막 종아리 쥐난다, 허리 쥐, 아무튼 뭐 아니면 목에 쥐, 흔히 담았다 그러죠. 담았다.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해서 과호흡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호흡수를 적게 하고, 웬만하면 코로 호흡해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게 공명호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호흡 과학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트레이너나 강사라면 뭐 필라테스든 이런 내용을 체계화해서 고객들에게 뭐 프로그래밍 하든 넣든 아니면 뭐 홈 트레이닝으로 넣어주든, 아무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정말 해보면 도움이 되는데 사실 어려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뭐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죠?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Just do it. 운동은 무조건 just do it입니다. 오케이?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해주세요.